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플리즈! 프리뷰! 동당동당동당. 잠깐만. 설마 그 콤비오 노래. 그거 맞아? 그거 아니야. 아 이거 아니야? 뭐였지? 빰빠라밤빠밤 빠라밤빠밤빰. 아 맞아 맞지? 맞아. 자. 세상의 모든 콘텐츠를 리뷰하다. 콘뷰. 안녕, 난 조이야. 안녕, 나는 레니야. 우리는 오늘 영화 탈주를 소개해 줄 거야. 콤뷰는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어. 재밌게 들어줘. 먼저 탈주 30초 줄거리 소개해 줄게. 북한의 최전방 군부대에서 곧 10년 만기 제대를 앞둔 이재훈은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탈주를 준비해. 그런데 이를 눈치챈 하급병사 홍사빈이 먼저 탈주를 시도하고 결국 둘 모두 탈주병으로 체포되고 말아. 어린 시절 규남을 알고 지내던 보위부 소자 구교환이 규남을 도와주지만 규남이는 탈주를 포기하지 않고 둘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시작되는데 과연 이재훈은 탈주에 성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 키워드 볼까 말까? 레니는 어떻게 봤어? 나는 꼭 추천해. 이재훈이랑 구교환 좋아하면 당연히 재밌을 것 같고 관심 없어도 재밌을 것 같은 게 마지막에 한국 청년이 된 이재훈의 일상이 나오는데 그냥 방에서 공부하고 한강 산책하고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당연히 보내는 일상이랑 똑같은데 되게 다르게 보이더라. 그래서 나만이 유토피아처럼 보였어. 그래서 영화 보고 집 가면서 공기 너무 좋아 이러면서 공기도 감사하게 느껴지고 이 영화를 보면 일상의 행복함을 감사함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조이는 어땠어? 나는 재밌긴 했는데 적당한 추천? 꼭 봐야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보고 난 후에 후회는 없는 영화. 스토리보다는 배우들의 연기랑 연출이 다 한 영화다 이렇게 생각해. 중간에 뜬금없는 이솜의 등장이라든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절대 죽지 않는 주인공, 또 무전기만 듣고 막 방향을 찾아내는 구교환의 장면, 그리고 약간 심파적인 장면들에서 몰입도가 깨지는 순간들이 있었어. 하지만 이것들을 커버할 정도로 이재훈과 구교환 두 배우 케미가 좋았고 또 심지어 하급병사로 나오는 배우 홍사빈도 신인답지 않게 연기를 정말 잘해서 위화감이 없었어. 그리고 영화 연출이 스릴 넘치는 추격전에 깔리는 음악도 영화관에서 보니까 더 웅장하게 느껴졌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는 북한에서 탈주란 소재도 흥미로웠어. 언니 말대로 이재훈이 너무 잘생겨서 그리고 송강 등장 장면 봤지? 그거 두 개만으로도 볼 이유가 충분한 것 같아. 근데 나도 아쉬움을 느꼈던 게 중간에 흐름이 끊기는 스토리가 뜬금없긴 했어. 맞아. 카메오가 되게 많이 나왔잖아. 근데 억지로 카메오를 넣은 듯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 맞아. 난 특히 그 이솜 왜 넣었는지 잘 모르겠을 정도로 이솜 배우 기다다. 아니 심지어 많이 나오지도 않았어. 그냥 잠깐? 두 번째 키워드 인물 분석 시간이야. 언니는 누구를 분석해봤어? 나는 임규남 역할의 이재훈을 분석해봤어. 이재훈은 84년생으로 MBTI는 ENTP래. 팬덤명은 후니스트. 엥? 팬덤명이 후니스트래. 후니스트? 귀엽지. 그래. 배우 이재훈이랑 인간 이재훈 사이의 간극이 갈수록 없어지는 것 같다고 할 만큼 연기에 진심인 배우야. 연기 진짜 잘하잖아. 맞아. 최근에 인터뷰에서 또 뭐라고 했냐면 오늘 막 촬영 끝났으니까 이제 쉬어야지 그런 게 잘 안 된대 요즘에. 계속 그 역할에 젖어 있고 슬기롭게 쉬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못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 그리고 이재훈 배우의 작품을 몇 가지 보면은 12년 전에 건축학개론으로 이제 인기를 그치. 얻기 시작을 해. 벌써 12년 됐다니 믿기지 않는데. 오래됐네. 건축학개론 봤어? 나는 그 유명한 유튜브 돌아다니는 조정석 그 영상이랑 납득이. 그리고 이재훈이 그 수지한테 뽀뽀하는 그 장면 봤어. 재밌는 장면만 봤네. 그리고 이재훈 배우는 시그널이랑 바결, 모범택시 혹시 봤어? 아니. 요런 작품들이 흥하면서 대표 배우로 자리매김을 했어. 이재훈은 시그널, 바결, 모범택시 같은 작품들이 되게 흥하면서 대표 배우로 자리매김을 했어.
근데 이런 작품들을 보면 로맨스가 없잖아. 그래서 로맨스 작품은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 본인도 최근에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해주면 좋겠다. 그지? 어. 너무 기대돼. 나는 원래 이재훈 배우한테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이번 영화 보고 조금 반해서 앞으로 챙겨봐야지. 조이는 어떤 배우 했어? 나는 이재훈이랑 같이 주인공으로 나온 구교환을 한번 분석해봤어. 예전 DP 때부터 구교환 연기를 진짜 좋아해서 구교환 배우를 골랐는데 언니 구교환 짤 알아? 구교환과 한 발 가까워졌다. 한 발 멀어졌다. 알아? 구교환 화보랑 실제 현실 남친 짤 갭이 너무 커서 사람들이 그렇게 밈을 만들어줬더라고. 아무튼 구교환은 1982년 출생으로 올해 41살이고 2006년 연극 배우로 시작해 차근차근 실력을 키워왔어. 아무래도 개성 있는 캐릭터다 보니까 무난한 캐릭터보단 특이한 배역을 주로 맡아. 그리고 감독 이옥섭이랑 무려 10년 넘게 연애 중이라고 해. 둘이 운영하는 채널에 가면 둘이 찍은 영상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눈을 가진 죄라는 영상 추천해. 구교환의 미친 광기 연기가 너무 재밌어. 오, 처음 한 사실이야. 그리고 구교환은 2017년 꿈의 새인 영화에서 트랜스젠더 역할로 여러 상을 받으면서 사람들의 눈에 띄기 시작했고 이후 영화 반도에서 메인 빌런 서대위 역할로 대중들에게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었어. 이후 DP 작품에서 정혜인과 함께 한호열 상병 역할로 나왔는데 생각해보니까 군인 역할을 진짜 많이 한 것 같더라고. 근데 또 맡은 군인마다 캐릭터가 아예 다른 군인이라서 구교환 연기력이 진짜 좋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 언니는 그럼 이재훈 행동이나 선택 중에 어떤 게 기억에 남아? 나는 이재훈이 이번 작품에서 탈북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이가 없으면 막 잇몸으로라도 씹어먹는 절박한 연기를 잘 보여줬다고 생각하거든? 맞아. 이빨로 물병 뚜껑 막 이렇게 따고 아, 그 장면. 얼굴에 피 팍 이렇게 묻히고 그런 게 정말 재밌게 잘 드러난 것 같아. 조이는 구교환 어떤 행동 이런 게 기억에 남아? 나는 마지막 장면에서 살짝 눈물을 흘렸는데 구교환이 이재훈을 총으로 쏘고 이재훈이 총에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선을 향해서 간절하게 손을 이렇게 뻗잖아. 그걸 보고 그렇게 힘들게 추격해놓고 갑자기 이재환은 완전 다른 선택으로 이재훈을 보내주는 모습에서 구교환도 이재훈의 간절함에 항복하고 자신과 다른 선택을 한 이재훈을 한마디로 북한에서 삶에 안주한 자신과 다른 그 모습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장면이라고 느꼈어. 그 아련한 눈빛이 되게 울었어 나 그때. 잘생겼더라고. 잘생겼어. 세 번째 키워드, 시사 이슈 분석. 우리는 오늘 탈북민들의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언니는 어떤 걸 준비했어? 나는 탈북민이 뭔지 한번 설명을 해줄게. 일단 탈북민 집계는 53년에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휘하면서 다시 시작됐는데 이때는 귀순 용사라고 불렀대. 근데 탈북자는 94년에 처음 쓰였는데 이제 북한 입탈 주민을 말하지. 근데 이게 약간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나 봐. 그래서 2005년에 순화 용어로 세터민 들어봤어? 세터민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좀 억지스럽고 부자연스럽다고 해서 다시 그냥 탈북민 이렇게 부르고 있어. 그리고 2014년 1분기까지 누적 탈북민 수가 3만 한 4천 명 정도 된대. 근데 이 중에서 3만 4천 명 중에 여자가 2만 5천 명이나 돼. 여자가 훨씬 많네. 그치? 여자가 훨씬 많지. 그게 왜 그런지 알아? 아니? 이게 북한의 체제 때문인데 북한이 자유롭게 중국까지 건너갈 수 있는 장사 같은 노동 있잖아. 이런 걸 여자한테만 배정을 한대. 그래서 여자들이 중국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브로커를 통해서 남한에 들어온다고 하더라고. 너무하다. 근데 여자들만 그 장사할 수 있게 해주고 내가 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당에서 정해준 이러니까 직업을. 그 탈출을 하지. 나는 탈북민들의 남한 생활을 한번 조사해봤는데 작년 남북 하나재단에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탈북민 고용률은 60.5%, 또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이 79.3%였는데 만족의 이유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게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어서였대. 이 조사를 보니까 더더욱 그 자유를 찾아 탈주하는 이재훈 모습이 떠오르더라고. 하지만 적응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탈북민이 여전히 많은 것도 사실이야. 2016년부터 작년까지 무려 33명 탈북민이 고독사했는데
이 중 무려 8명이 30대였고 3명은 20대로 젊은 청년 비중이 높은 걸 볼 수 있어. 이렇게 탈북민 자살과 고독사가 일어나는 건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보다 힘들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주위 사람들이 없었다는 게 외로움과 고립감이 컸기 때문이라고 해. 단순한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탈북민들이 사회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언니는 실제로 탈북민을 본 적 있어? 본 적은 없어. 근데 열심히 남한으로 건너왔는데 또 힘든 현실에 부딪히는 걸 보니까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아. 맞아. 나도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주변에 있으면 엽기 떡볶이도 사주고 맛있는 맛집 많이 알려주고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에 적응하게 도와주고 싶은데 주변에 쉽게 찾을 수는 없잖아. 내가 찾고 싶다고. 아쉽네. 탈북민들을 보통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잖아. 응. 거기서 북한 로맨스 드라마는 어떤 내용인지 알아? 어떤데? 동무, 우리 가정을 이뤄 당에 충성합시다. 약간 이런 에? 내용이래. 근데 우리 MZ 북한민들이 요런 사랑 말고 우리나라 드라마처럼 순수한 사랑을 하고 싶었다고 누가 하더라고. 그런 걸 하고 싶겠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고 탈북한 사람도 많고 그래서 또래 탈북민들 보면 아 우리랑 정말 똑같은데 얼마나 자유롭고 싶을까 이런 걸 느끼는 것 같아. 다음으로 탈주를 보면서 둘의 갈등 요소와 대립을 잘 나타낸 장면이나 대사 혹시 언니 어떻게 봤어? 그 장면 기억나? 배고픈 군인 애들이 돼지가 쥐레를 밟아서 죽은 어. 거 바베큐 해 먹잖아. 맞아. 근데 이제 간부들한테 딱 걸려가지고 간부들이 뺏어 먹잖아. 나쁜 놈들. 그니까 진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얘네 명륜 진사갈비 데려가고 싶었어. 무한 리필이니까 많이 어. 먹어야 되는데. 조이는 어때? 내가 느끼기에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이미 현실에 안주한 구교환과 계속해서 현실에서 벗어나려는 이재훈의 모습이었어. 그런데 나는 두 사람이 계속 대립하고 추격하고 있지만 그와는 별개로 서로를 이해하고 있다고 느꼈어. 특히 구교환은 마치 북한에서 삶이 당연하다는 듯이 네 인생을 네가 정하냐? 이렇게 말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나라고 하고 싶은 게 없었겠냐. 그냥 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부분을 보면 구교환도 원하던 게 무엇인진 모르겠지만 그걸 포기하고 안주하며 살아간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나는 보는 내내 구교환이 많이 안타까웠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고 냉정하게 굴지만 과연 구교환을 악역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 특히 차에서 클래식 음악을 듣고 송강이랑 전화를 한 뒤에 차에서 나와서 이재훈을 못 잡은 후배를 막 때리잖아. 그 장면이 마치 이재훈을 못 잡아서 화났다기보다 원하는 삶을 포기한 자신에 대해 화난 모습인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 원하던 게 혹시 피아노인가? 피아노일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최근에 BBC에서 실제 북한 주민들을 비밀리에 인터뷰해서 북한 사람들의 삶을 나타내는 영상을 봤는데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실제 북한 모습이 보여지더라고. 탈주 영화랑 비슷하게 느껴져서 마음이 아팠고 혹시 이걸 듣는 청취자분들도 북한에 대해 관심이 있다면 한번 보길 바라. 언니, 영화를 보다 보면 이재훈과 구교환이 실패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많이 말하잖아. 언니는 인생에 있어서 실패를 뭐라고 생각해? 실패는 그냥 할 수 있는 거. 할 수도 있지.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극 중에서 이재훈이 그러잖아. 실패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보고 또 실패하고 여기서는 실패조차 할 수 없으니 내 마음껏 실패하러 가는 겁니다. 막 이러잖아. 나중에 왜 이렇게 잘해? 그럼 또 구교환이 몸부림쳐봐도 소용없어. 뭐 이러잖아.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실패할 수 있는 게 감사하는 거다. 맞지. 이렇게 느꼈고 나는 큰 실패는 없었어 인생에. 대기업 면접을 말아먹은 적이 있는데 근데 또 그 실패 덕분에 다음 면접은 더 잘 볼 수 있었어서 이재훈 대사처럼 지금처럼 마음껏 도전하고 마음껏 실패할 수 있는 게 감사하다고 생각해. 맞지. 그치? 조이는 어떻게 생각해? 나도 언니랑 비슷하게 생각했는데 실패가 절대 나쁜 것만 아니라고 생각해. 뻔하지만 성공을 향한 발돋움이라고 해야 되나? 실패를 해야 성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나도 취업을 위해서 서류 지원을 하면서 떨어지거나 실패하면 당연히 속상하지만 내가 왜 떨어졌지?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을 통해서 성장한다고 느끼거든. 근데 나도 사실 내가 많이 실패한 적 없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실패한 적이 많아. 나는 그걸 실패라고 잘 안 받아들였던 것 같아. 합리화를 잘하는 편이라서 그냥 실패했네? 나랑 안 맞았나 보다.
아니면 내가 좀 못했나 보다. 더 노력해야지.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 역시 이름처럼 긍정적인 조이. 기쁠희, 조이. 그래도 굳이 내 인생에서 제일 큰 실패라고 하면 언니랑 비슷하게 열심히 준비했던 시험에서 떨어진 거? 기억해보면 그땐 약간 속상했던 것 같아. 그래도 그것도 금방 극복하고 다시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어서 주변에 내 친구들이나 가족들도 실패를 겪는다면 옆에서 같이 맛있는 거 사주고 합리화해주고 위로해주고 싶어. 극복. 귀엽다. 마지막 키워드 드르륵 탁. 영화 탈주에서 최고의 명장면. 언니는 뭐야? 나는 마지막 다다다다다다다닥. 응? 임규남이 남쪽으로 거의 다 뛰어왔을 때 그때 웅장한 브금 깔리면서 동이 트고 아침이 되는데 새소리 나잖아. 택택택택 이러는데 소름이 돋더라고. 나는 이 장면 때문에 나중에 OTT에 나오면 꼭 다시 볼 것 같아. 그 장면의 어떤 점이? 이제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아침이 밝아온다. 요런 메시지가 좋았어. 간접적으로 표현한 건가 보다. 맞아. 조이는 어떤 장면이 기억에 남아? 나는 영화 제목이 탈주인 것답게 서로가 추격하고 도망가는 모든 장면들이 기억이 나. 영화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장면이긴 하지만 특히 이재훈이 엄청 빠르게 달려가는 장면이 자주 나오잖아. 그 장면이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고 이재훈이 도망치다가 조명을 딱 쳐다보는데 진짜 잘생겨서 그때 놀랐어. 너무 잘생긴 거야. 인정. 그리고 가끔 영화 속에서 재밌는 장면들도 있었는데 이재훈이랑 후배가 걸어가면서 선배님 지금 12번 말했습니다. 약간 이렇게 장난치는 장면도 웃겼고 또 구교환이 뜬금없이 립밤 쫙 꺼내서 바르고 핸드크림 바르고 이렇게 중간중간 웃을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난 립밤 ASMR인 줄 알았어. 사고 싶더라고. 그 제품 뭔지 나도. PPL인 줄 알았어. 지금까지 영화 탈주를 리뷰해봤어. 다음에 더 좋은 리뷰로 돌아올게. 컴바!